산에 돌아다닐 때는 뭐 처음에는 이제 대충 다니겠죠. 뭐 왜냐면은 뭐 증미를 뭐 현미경처럼 그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산삼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그 주변을 진짜 사사지 뒤져야 되죠. 예, 그렇듯이 기판력이 또 시험에서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이제 이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깨알같이 나오면 깨알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는데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근데 판례를 한번 볼까요? 818페이지요. 기판력에 대한 효력 범위가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거부 처분에서의 기성의 내용인데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판례의 표현을 우리 그대로 한번 보는 것도 좋겠죠. 행정소송법 30조 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 중에 판단에도 인정되고, 요거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주문과 이유 다 인정되고, 예? 이게 이제 원래 긴 문장은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죠. 자, 이런 것들이 눈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죠? 인정되고, 같은 조 2항, 즉 30조 2항의 규정사항, 특히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 즉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취소 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 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 처분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하고, 사실심의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 그런 얘기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판력인데요. 이제 아까 전에 이런 기판력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게 기판력이에요. 이게 다인데, 이걸 여러 측면에서,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여러 각도에서 한번 미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판력의 주관적 효력 범위, 객관적 효력 범위, 시간적 효력 범위, 이렇게 나눠서 얘기 되는데요.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같은 대상을 얻는 거지, 뭐, 주관적 효력 범위 다르고, 객관적 다른 게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것은 당사자를 기준해서, 법원과 당사자를 기준해서 하는 얘기고,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처분을 중심으로 한, 처분의 내용이죠.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간적 범위 나오는데, 주관적 효력 범위를 봤을 때, 우리 눈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띄는 것은, 1번부터 봅니다. 1번 판례. 제가, 밑줄을 안 치놨지만, 1번에, 괄호 1번, 과세처분의 취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사실은 이제 그런 소득이 있느냐, 또는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죠. 즉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의 적부란 말은 뭐냐면 과세처분 자체가 요건을 갖춘 것이냐, 정말로 세금을 부과할 만한 것을 부과했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실체적인, 아까 전에 실체법적인, 그 위에서 실체법적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체법적인 하는데, 예, 그래서 시 대상님과 과세처분의 취소 선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그게 이제 과세처분의 기각 판결을 했다 그러면 선소가 했으면 이미 이제 뭐냐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 그래서는 이미 기판력이 발생했으니까 이게 돼서는 더 이상 이제 아무도 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고 하여 무효 확인을 소송을 통해서 구하는 걸 소구라고 합니다.
청구도 마찬가지죠.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번.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제가 밀지 않는 건 끊었고요. 2번도 중요한데, 과세처분의 취소 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죠. 알겠죠? 그죠? 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에 있어서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기소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되겠는데, 이란요, 이 이제 기판력이, 이제 과세처분에 있어서, 그 기판력이죠.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뭐냐면, 이란 이제 기판력의 범위인데, 기판력이 이제 구속을 받는 것은 뭐냐면,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뭐냐면, 피고는 누구냐? 처분청이에요. 근데 사실은 피고가 처분청이 될 수가 원래 없죠. 원래는 뭐 법률관계에 당사자가 나와야 되는데 피고가 나온 거는 소송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냥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럼 나중에 기판력을 받는 놈은 누구냐? 그거는 결국은 뭐냐? 뒤에 있는 놈이죠. 그래서 당해 처분이 기소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그래서 처분이 기소가는 정확하게 처분의 효력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러한 처분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부에서 보는 처분이나 처분의 효력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러한 처분이 이러한 기소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처분청이 아니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거죠. 이러한 국가 또는요, 이러한 공공단체에 미친다.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더 갔는데, 피고가 처분청인데, 관계행정청인데, 관계행정청이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는 거야.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피고는 아니지만은 그 효력은 자기가 받았게 돼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거 시험에 적어 나와요. 그 다음에 3번도 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보면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만 했겠는데 1번 정도 넣어놔요, 그냥. 2번도 되게 중요해요. 2번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3번 왜 넣냐면 이게 뭐냐? 사례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시정 군수가 토지 등급을 결정을 한 후에 시행 규칙에 의하여 열람을 위한 공고나 개별 토지 통지를 하지 않거나 무효원인의 하자가 있어서 토지 등급 결정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등급을 기초로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 등급을 잘못 인정하여 과세표준액과 세계 결정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부분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서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에 정해진다. 근데 뭐 이거는 구제 못 받았겠죠. 왜냐면 뭐 쟁송 제기는 지났으니까 무효를 제기했겠죠. 이게 구제를 안 해주는 거야. 위법해도 그대로 뭉개겠다. 이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관들의 사고방식이 국민의 권리 구제는 진짜 관심이 없다는 거지. 나쁜 놈들. 그 다음에 2번에 객관적 효력 범위인데요. 1번도 봅니다.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 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 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맺혀 후소부는 이를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할 수 없다. 한번 다시 봅니다.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 어떤 경우냐면 앞에서는 뭐냐면 취소를 청구했어요. 처음에 취소를 청구했어요. 근데 이제 행정처에서는 뭐냐면 적법하다는 취지로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어요. 다르겠죠, 그죠? 다르더라도 이때는 뭐냐면 동일한 소송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래서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 다시 말하면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지 나중에 뭐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선결적이 되죠. 그래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가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뭐냐면 후소에 미친다. 그래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는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기각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조세부과처분이 적부하다. 이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기각 판결의 법원의 결정은 후소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법원을 구속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2번에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 이후에 설치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이후에까지는 안 미친다는 거죠. 그러나 말을 길게 보면 더 좋죠.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그 자체만 미치는 것이고 주문에 이렇게 있겠죠. 그 밑에 다시 또 밑줄 질문 2번인데요.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좀 봐주시오. 그 다음에 3번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승결적 법률관계가 될 때는 미친다. 그렇게 내가 다시 합니다. 소송물이 다를 때는 원래는 기판력이 안 미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판력의 경우는 전소와 후소인데요. 자, 이 정리합시다. 이런 전소하고 이런 후소인데 이런 뭐 소송물이 같다. 이런 소송물이 뭐 예를 들면 같이 한다. 이거는 이야기 안 하죠. 당연히 뭐 기판력이 미치는 건 이거는 묻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죠. 말이 않는데 문제는 달리하는 경우입니다.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인데 달리할 때는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아요. 안 미치는 거야. 말 조심해야 돼. 문장이 무슨 인데 근데 예외적으로 뭐냐면 전소가 있잖아요. 후소에 선결 문제가 될 때, 이런 선결이 되는 선결에 어때는 전제가 될 때는요, 전제가 되는 선결일 때는, 그때는 미친다. 잘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대충 보면 큰일 나요. 뭐, 대강 하나 반하다 가지고,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반았는데, 비슷하게 나왔다고 덕 찍으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답니다. 조심해야 되고. 이왕 나온 김에 3번,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런 청구 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 원인에서 무효 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며 즉 변론에서 이 사람이 주장을 했겠죠. 한편 확정된 정부 판결은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 방어 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좀 설명드릴게요. 행정처분에 있어서 위법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하나에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 확정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에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소송에서 자기가 이제 그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사실을 주장을 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소송물 이론이 나오는데요. 원래 소송물 이론은 옛날에 사시에서도 별로 안 다루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런 행정소송에서 소송물 이론 자체가 없었어요, 별로. 그 뒤로 도로 이제 학원 중심으로 소송물 이론이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게다가 이제 지금은 대학교 교수들도 다 이제 책을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는 뭐 행정소송이 되게 약했죠. 근데 지금은 뭐냐, 고급시험에도 이 소송물 이론이 나와요. 요거는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프린터를 했는데, 동영상 듣는 사람들은 제 그 카페에서 와가지고, 이 내용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프린터에 소송물 이론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 프린터를 잠깐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가 넘버링을 안 했는데, 넘기면 두 번째 페이지 나오죠. 소송물 이론이라 가지고 나옵니다. 제목을 따라 짜야 되는데, 소송물의 의의와 필요성, 소송물의 개념인데, 이게 있잖아요. 참 달라요.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대학의 교수님들이 쓴 교재들만 해도
아예 독일의 원문이 달라요. 번역이 다른 게 아니고 원문이 달라가지고 좀 다른데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행정소송에서 소송물이라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판력의 범위와 관련돼요. 특정 사실 상태에 근거해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법원에 제출한 법적인 주장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 이 처분이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 하는 걸 얘기하죠. 근데 소송물은 소송상 분쟁의 대상물이고 소송물은 청구 취지와 소송의 종류, 그 근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소송물은 행정소송 분쟁의 대상 범위를 결정한다. 근데 이게 남의 나라 말인데 내가 뭐 학문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학문 좋아하지도 않고 한데 학문적인 그런 좋아하지만은 난 특히 남의 나라 말 신경 쓸 것도 없지만은 현재 대표적으로 이제 교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 한양대학의 장태조 교수나 연세대학교 홍정선 교수가 서로 다르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소송물하고 소송의 대상은 다르다. 그래서 그래서 클라 게겐슈탄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슈타르트 게겐슈탄트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송물 이론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 안 됐어요. 학자들 사이에. 넘어갑니다. 신경 쓸 거 없고요. 근데 이 소송물의 필요성이 왜 필요하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꼴레기면 이게 어디 쓰이나 이래요. 물론.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만 기판력이 발생한다. 여기는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소송물이 중요한 거야. 근데 그전에도 뭐 질문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내용과 관련돼. 소송물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중복 제소가 금지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소의 변경과 청구의 병합이 가능하며,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소의 변경인데 동일 사건에 관해서 할 때 그거죠.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처분권이라는 말은 아까 전에 변론주의와 관련되죠. 처분권주의에. 내가 예를 들면 소송 제기하지 않은 부분은 심판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 법적 분쟁의 동일성은 소송물의 개념에 따라서 정계가 아니라 정해입니다. 이게 제가 잘 잘못해서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오타예요. 위에 든 사유 외에도 행정소송 해당 여부, 관할 법원, 소송 계속의 범위, 기판, 그에 따른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동일한 소송에 대한 소송은 이중소송이 된다. 이중소송은 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논인데, 이 논에서는 결론만 알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소송물의 논의는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소송물로 보는 개념인데, 이게 다수가 판례예요. 근데 처분의 이제 그다음에 이거 하고 처분의 위법 사유마다 취소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개념도 있고, 당초 처분과 이와 동일한 규율인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 선생님들 이름인데 선생님 이름이 안 중요하니까 제가 글자를 되게 작게 해놨어요. 선생님이 있긴 한데 그건 신경 쓰지 마라. 그 사람 이름이 고유명사는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처분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는 원고의 법적인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처분당의 위법성과 이를 근거로 한 처분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법적인 권리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있나? 객관식은 이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주관식은 해야 돼요. 주관식은 어떤 사례를 딱 내놓고 나서 이거는 여러 견해에 따라서 어떻게 결론이 달라지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 학설이 하면 이렇게 되고 저 학설이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나는 이걸 선택한다.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주장을 전개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꼭 다수소리나 판례에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논리의 일관성만 있으면 돼요. 자기 나름대로 논리의 일관성만 있으면 점수가 나오는데,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소송물로 본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소송에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도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죠? 그럼 미치는 범위인데 그거는 뭐냐면 그게 바로 소송물입니다. 말하자면 소송물인데 소송의 객체라는 거죠. 소송물인데 도대체 이런 소송물이 뭐냐에 대해서는 다 필요 없고 다수라고 판례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소수의 견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견해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이러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일반.
전체적으로 이거는 처분이 위법하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청구 취지가 있겠죠. 이런 청구 취지가 있는데, 청구 취지에서는, 한마디로 자기는 뭐냐면, 이런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거야. 이번에 이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이런 처분이 위법하다. 이런 주장이죠. 이 사람 주장은. 그럼 이런 처분이 취소하기가 있으니까, 한데, 그럼 이런 청구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유에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주장할 거 아닙니까? 주장을 입증을 하겠죠. 그 사실은 뭐냐면 주장할 때 사실은 이런 처분을 취소할 때 주장할 수 있는 게 1번, 2번, 3번 이래서 그렇고 또 저래서 그렇고 이렇게 나게 4번, 5번 이렇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주장할 수 있는 게 5개가 돼. 예를 들면 5개가 됐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 당시 이 소송에서 즉 다시 말하면 이 처분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1번, 2번, 3번을 이야기했어. 이건 이야기했는데 이건 이야기한 적이 없어. 그랬을 때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할 때는 1번, 2번, 3번 했을 때는 1번, 2번, 3번에 개개 요건 사실에 미치는 게 아니고 4번, 5번도 다 미친다 이 말이야. 이야기 안 한 것도 미친다 이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아니고 2번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죠. 2번이고 3번, 4번, 5번은요. 중간에 절충이야. 말을 정정하게 이제 섞었는 거야. 예, 극단적인 2번인데 처분의 위법사유. 이게 처분의 위법사유야. 처분의 위법사유마다 미치지 않을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1번, 2번, 3번을 주장해가지고 소송에서 기각됐어. 그러면 4, 5번을 가지고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2번의 주장에 의하면. 근데 이제 일반화 할 때는 뭐냐면 일반에 의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요건이지 그 자체가 뭐냐면 개개 위법 사유마다 미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미친다. 위법성 전체에 대해서 다 미친다. 일반에만 전체를 얘기한 거야. 그때는 설사 1번, 2번, 3번만 가지고도 위법하다 싶보다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은 안 바뀐다. 4번, 5번 얘기해도 안 바뀐다 이거야.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점이 뭐냐, 장점은 한 번 사건에서 이제 결정 나면은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 가지고 2번, 3번 이야기 못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기판력이 강화되는 거야. 이런 기판력이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이 한 번에 끝나지. 다시 말해 소송이 2번, 3번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법원이 좋은 거야. 법원은 귀찮지 않지. 이유로 또 소송 제기했다가 또 주유로 소송 제기했다. 이러면은 근데 그런 점이 있지. 그 대신에 뭐냐? 단점이 뭐냐면 국민의 권리구제는 문제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야기하지도 않은 사례는 검토도 안 해보고 다른 사유로 얘기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미치니까 주장하지도 않은 사례까지 다 미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거꾸로 이건 또 어떠냐? 거꾸로 이건 또 뭐냐면 국민의 권리구제는 개개의 사실도 인정하면 국민의 권리구제는 좋을 수가 있겠지. 대신에 소송의 확정력이라든지 그런 안정성에서는 별로 안 좋을 거다. 그래서 현재는 법원이 자기들 편한 대로 당연히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거 가지고 똑같은 사실 가지고 또 다른 얘기 또 해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게 무시해버렸다. 대강 되겠죠, 그죠? 그런 취지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면 되겠고요. 판례 태도 자 봅시다. 그래서 과세 처분 취소의 소송물은 그 취소 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이 사건 과세 처분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와 다를지언정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원심에서 이런 이유를 했는데 그거 아니고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달라도 다를지언정 이 사건의 과세 처분이 위법이라는 결론에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세 위법하다 안 하다 그것만 판단에 끝나면 그냥 그걸로 다 미치는 거고 그와 관련되는 모든 이유도 다 미친다 이거야. 그래서 이므로 결론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우리가 공부하냐? 바로 2010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 보면 1번 기속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한다. 이거는 틀렸죠. 이거는 기판력이니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보면은
이게 나오고 앞에 문제. 앞에 문제. 제일 앞에 있는 문제 잠깐 봐요. 예. 가만히 있어보자. 어? 없네. 이상하다. 내가 문제를 한 문제 뺐는 모양이다. 그렇네. 어떻게 왜 이렇게 됐을까? 예, 미안합니다. 여기다 문제가 있는데, 소속물 이론 문제가 있는데 제가 못했어요. 다시 정리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과 기팔력 비교해놨는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러한 기속력하고 기팔력을 지금 비교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구별을 하느냐에 대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판결의 혈액이잖아요. 판결의 혈액을 넣고 지금 분석을 해가지고 뭐 이런 저런 맛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구별에서는 이제 첫째로 뭐냐면 다수는 구별해요. 구별 긍정설. 다르다. 비교합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판례는 뭐냐? 왔다 갔다 해요. 구별한 판례도 있고 구별 안 하고 같이 보는 판례도 있고, 그냥 기속력, 판례가 기속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기팔력을 말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그냥 판결의 효력 일반으로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예, 나오는데 구별하는 견해에 의하면, 그죠? 그래서 기팔력 구별하는 견해에 의할 때는 820페이지 보면 기속력,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피고인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실체법적, 즉 내용적이죠. 내용적 구속력을 시속력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취소 판결에서의 효력인데 인정되는데, 무이동 확인과 유악성도 인정되고 기각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한다. 그러나 기팔력은 당사자와 후소 부분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데 못은 금지어다. 모든 본안 판결에서의 효력이고 기각 판결에도 미친다 이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 넘어가고요. 형성력 나오고요. 굳이 하나 좀 더 이제 이야기한다면 823페이지 보면 집행력을 우리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잘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그건 넓은 의미에 쓰면 됩니다. 아까 전에 간접 강제도 집행력이 있는데 사실은 좁은 의미의 집행력이 없는 거죠. 좁은 의미의 집행력은 처분 안 했을 때 처분을 바로 해주는 게 집행력이거든요. 그래서 강제를 해야 되는데, 이행을 강제해야 되는데 현재 이행 소송이 이행 판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824페이지에 기타 관련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그냥 기타 등등 문제인데 내용 하나하나가 뭐라 할까 꼭지에 해당돼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한 꼭지를 이루고 있야 되는데 기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소송에서 중요한 용어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민사에서도 그대로 차용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데, 이거는 이때까지 나왔던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이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냥 알아두면 좋거든요. 먼저 1번에 수동성의 화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해는 뭐냐면, 이제 먼저 여기 첫째로 화해란 뭐 나오는데, 잘 알다시피 뭐 시장에 이제 잡하는 할머니들이 뭐 형님 아우 하면서 지내는 거야. 돈을 빌렸는데 뭐 10만 원 빌려줬다가 또 갚았다가 하다 보니까 전번에 줬다가 다시 또 갚았다가 또 이거 갖다가 하다 보니까 헷갈린 거야. 근데 이제 뭐 형님 그거 저번에 드렸는데 했을 때 그래 받고 또 줬잖아 뭐 이래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야. 그게 뭐 10만 원 별것도 아닌데 나중에 이제 감정상해가지고 그럼 뭐 내가 도둑년이란 말인가 이래 돼가지고 양쪽이 붙어버렸어. 채용 정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정의만 있어. 그럼 이쪽 할매파가 있고 저쪽 할매파가 있어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래 갑자기 그냥 소액사건인데 막 법정에 소액사건은 법정이 조용하거든. 주로 막 카드회사나 보험회사들이 와서 싸우고 있거든. 조용한데 갑자기 막 방청객이 많아졌어. 왜냐면은 와글와글 싸우는 거야. 그럼 법관이 무슨 부채도서도 아니고요. 알 수가 없잖아. 근데 판결에 가서 의정장이 낼 수가 없어. 근데 분명히 판결 내기 힘들어. 양쪽 다 증인이 있고 뭐 사용 정수도 없고 명확한 증거도 없으면 그럼 법관이 어떻게 하냐? 조정을 해. 화해를 하십시오. 조정위원회 해버려. 조정위원회는 법관이 아니야. 그럼 양당사가 적정한 선에서 화해를 하게 돼. 그럼 화해 조서가 작성돼. 판결문이 아니고 화해 조서가 작성되는데 화해 조서가 판결문을 대신해. 그게 확정됐으면 어떻게 되냐? 상소를 못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손해배상한테 배상심의 배상 결정에 대해서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한 거는 위헌결정을 받았어. 왜냐하면 국민들이 잘 모르고 그냥 배상 결정에 동의서를 그냥 도장 찍으라니까 도장 찍었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몰라가지고 너무 손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위헌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심리 불속행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소멸 나오는데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문인 권리관계가 성의상 승계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료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된 경우는 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피고는 행정책이 없어져도 결과적으로 그냥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상고. 취소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대부분에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 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제도가 뭐냐? 심리 불속행 제도라는 게 있어요. 나오는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과 일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상고 심리 불속행 제도로 한다 나오는데요. 요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산에 대학이 있는데, 경남에 대학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뭐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국립대고, 국립경북대학교 또는 국립부산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경남에 있는 진주에 있는 대학은 국립대학이니까 국립경남대학교를 하고 싶었어. 근데 문제는 사립대학이 경남대학교 이름을 가져갔어. 왜냐하면 그 사립대학의 그 교주가 누구냐면 박정희 때 경호실장이었던 박종규라고 피스톨박이라고 아주 대한민국의 권력을 농단한 나쁜 놈이 있었거든. 그놈이 이제 경남대학을 만드는데 이름을 지가 그걸 가져가 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 이름은 경상대학. 경상하면 어쩐지 좀 짝퉁처럼 느끼잖아. 그래서 사실 경상대학은 국립대학인데 국립경남대학교로 이렇게 이름을 이제 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었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을 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대법원으로 가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보통 1심, 2심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 1심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비상상고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상고란 말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상고심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심이 없어요. 그냥 바로 법률심만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만 판단하고 맙니다. 그냥 대법원 상고인데 이러한 우리가 옛날에는 상고조항이 행정소부에 이러한 상고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됐어요. 이게 이제 나올 때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은 행정소송이 원칙적으로는 사무심제잖아요. 그래서 1심이 뭐냐? 행정법원이 돼요. 근데 과거에는 뭐냐? 행정소송 1심이 고등법원이야.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상고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건 뭐 한 단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니까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웃기는 게 상고라는 것은 재판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상고 조항을 삭제했어요. 한 이유가 뭐냐면 사무심제가 되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대법원이 뭐냐? 우리나라 대법관 한 사람이 1년에 2,600건을 심사를 해야 돼. 말이 안 되지. 심사 안 한다는 뜻이야. 나쁜 놈들이. 독일 같은 경우는 대법관들 있잖아요. 몇백 명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대법관들의 어떤 권한을 나누시기 싫으니까 대법관 늘리는 것도 싫고 제대로 보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갖고 소송도 있잖아요. 뭐 판단도 안 해줘, 그냥. 무조건 기각이야. 읽으면 봐도 충분해. 읽으면 봐주면 좋겠는데 안 읽어보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노인네가 있잖아요. 1년에 2,700건의 어떤 상고라는 것은 1심, 2심을 거쳐오기 때문에 소송들이 이딴만한 거야. 전부 다. 근데 그걸 어떻게 지가 다 훑어봤겠어? 지가 못한다고 해야 되지. 하지도 안 하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나쁜 놈들이라. 그런데 그래서 나는 상고인데, 그래서 대법관이 자기들 일이 많으니까 상고 허가제를 하자. 앞으로 상고를 허가하는 쪽으로 가자. 아니 상고를 안 받아주려고 원칙을 금지시키자. 그러니까 위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 거야. 그래서 제도를 바꿔가지고 그러면 받아는 주는데 심리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중간에 그냥 심리 스톱 하고 그냥 속행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바로 그냥 판결 내리겠다. 심리 다 끝내고 판단 내리겠다. 이게 바로 심리 불속행제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상고 허가제를 하고 싶었는데 심리 불속행제도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대법원이 이거 뭐냐?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이걸 보고 그냥 합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같은 종족들이니까 그냥 괜찮다 이렇게 봐준 거예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겠고요. 제3자의 재심 청구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중요한 재심이라는 건 뭐냐면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새로운 사유인데 그 새로운 사유가 뭐냐면 과거에 변론 당시에 주장하지 않았던 증거가 새로 나왔는데 적어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증거일 때는 재심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재심 청구인데 문제는 이러한 제3자에 대한 재심 청구가 행정소송법의 명문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3자란 말만 나와도 중요한데 이러한 제3자 이러한 재심 청구가 현재 행정소송법의 명문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위헌 판결의 공고 중요합니다. 취소 소송을 하는데 취소의 판단의 전제가 되는 법령이 있는데 명령이나 규칙이 있는데 그게 만약 위헌이다 할 때는요 명령 규칙에 대한 심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헌법 또는 법률 위반되는 것이 판단됐을 때 대법원은 지체 없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위헌 판결의 공고인데 봐요. 이런 위헌 판결인데 위헌 판결의 공고가 나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물론 이것도요 대법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가기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당의 부분이 아니고 대법원이 어디로 보냐면은 누구한테 행안부 장관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에게 보낸다. 이게 중요하죠. 법제처장 아닙니다. 법제처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아니고요. 행안부 장관. 왜냐하면은 뭐 때문에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거죠. 관보에 올리라고 해요. 관보에 게재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그런 태도가 있다. 잘 알다시피 위헌 명령 규칙에 대한 심사할 때 위헌이라고 결정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그 자체가 완전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무효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건의 하나여 지금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실무에서는 무효란 말을 쓰지만은 정확하지 않다. 소송 비용 중요합니다. 시에서 많이 나옵니다. 소송 비용도 작은 몇 주밖에 안 되는 것 치고는 자기 그 부피에 비해서는 출제가 꽤나 많은 편에 나가는 건데요. 소송 비용 아주 중요하죠. 이 소송 비용은 잘 알다시피 뭐 있는 얘기죠. 소송 비용 항상 얘기할 때 인데요. 이 소송 비용은요. 뭐냐 이 당구장 표잖아요. 당구장의 게임값과 같습니다. 누가 부담하냐? 진 놈이 부담합니다.
열받는 김에 완전 열받아 뒤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죠. 뭐 공무원 시험 쳤는데 0.5점 차로 떨어졌다. 또는 1점 차로 떨어졌다. 이런 게 참 비일비재하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많겠습니까? 딱 그 카타라인 선상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1.2점, 0.1점, 막 0.2점 이런 것도 있고요. 7급에 가거나. 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면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난리를 치는데 0.5점 차가 떨어졌다. 그러면 막 떨어지고 나면은 내가 뭐 이때까지 했는 노력이 뭔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만화에 나옵니다. 윤태호의 만화에 미생에 보면요. 바둑을 둘 때 반집차로 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막 패싸움에도 이기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난리 쳐가지고 막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끝에 가지고 자기는 그야말로 반집이니까 자기 이겼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반집차로 져버렸다. 그럼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애쓴 게 다 뭐냐?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허망하죠. 내가 애쓴 게 다 허망하고. 그런데 그거 많아차는 얘기야. 근데 거꾸로 반집차로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완전 멘붕인데 나는 그 반집 있잖아요. 반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그 패싸움 할 때 그 한 집 이기려고 그렇게 애쓴 모든 것들이 뭐냐?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우리 시험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반집차를 이기는 데 초점이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루하루가 또는 공부하는 한 시간이 또는 책을 보는 한 타임마다 있잖아요. 한 그 시선마다 최선을 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반집성과 반집패를 가져오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그때마다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게 내가 나중에 행복한 마음으로 벽돌을 쌓았을 때 행복한 집이 만들어져요. 예,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명인데, 당원장 깨끗이죠. 그래서 원칙이 어떻게 되냐. 진놈이 부담하는 거죠. 졌는데 놈자까지 뭐 할 수 없어. 여자는 진년이 하는 거죠. 진년이 부과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러면 졌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진다는 패소 쪽이냐. 이런 패소하는 거죠. 그러면 인용 판결은 뭐냐? 원고가 성소한 거잖아요. 원고 성소이기 때문에 패소는 누가냐면 피고가 패소한 거지. 그러니까 피고가 처분청. 그 처분청이 돈 있나 없지. 그게 처분청이 소속된 국가나 공공단체. 싸움은 국가나 공공단체. 선수는 누가 나갔냐면 처분청이 나갔어. 그러면 경마잖아, 경마. 말을 쭉 하는데 그러면 지면 말이 돈 내나요? 말이 있다가 아이씨 뭐 이러면서 히히잉 하면서 뭐 이렇게 안 내놓잖아. 그건 마조가 내놓는 거지. 그러니까 처분청은 말에 소속된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피고가 있잖아요. 한 곳은 피고가 처분청이 되긴 되지만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주는 기판력의 효력이라든지 이건 다 뭐냐? 공공단체에 미치는 거지. 그래서 나오죠. 그 밑에 보면은 3.3조 이게 깨같이 나와. 수동 비용에 대한 재판이 확정됐다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 였던 행정질서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효력입니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오고요. 인용. 그러면 기각이나 각하됐다고 해서 누가 패소냐? 원고 패소야. 그래서 원고가 부담해야 돼. 그런데 원칙 말씀은 시험에 날 리가 없지. 그거 뭐냐? 예외야. 아주 이상하다는 거죠. 예외. 예외적으로는요. 이긴 놈이 있잖아요. 내는 거야. 왜 이긴 놈이 되는데 이긴 놈이 된다? 그럼 이긴 놈인데 뭐냐면 만약 이러한 기각이나 또는 이러한 각하가 되는 거죠. 이러한 기각이나 각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피고가 부담을 해.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하는 거야.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어째 그럴까? 이유가 지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서 그런 거야. 첫째로 뭐냐? 사정 판결.
사형판결은 공익 때문에 피고가 잘하는 게 아니라 피고는 위법해. 피고가 잘못했어. 원래 제외될 사건이야. 제외될 사건인데 했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원래 피고가 잘못해가지고 그 법령에서는 뭐 되냐면 6개월 이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없다고 되는데 지가 허가를 취소했어. 그래서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라. 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 근데 지가 말을 바꿔가지고 3개월 영업정지로 처분을 바꾼 거야. 그래서 처분의 변경으로 인해서 소유의 변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분의 변경해도 되고 소유의 변경해도 돼. 줄을 말은. 그래서 처분의 변경 또는 소유의 변경인데 이러한 처분의 변경으로 인해서 소유를 변경해가지고 질싸움을 안 졌을 때 그때는 이거야. 뭐 안 해도 뭐 졌을 때는 그런 얘기지만 뭐 지가 안 해도 이렇게 되면 변경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 소외 취하 나오는데요. 소외 취하라 하면 소외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는 법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인데 취하 효력은 소급한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시효 같은 것도 이익이 없는 거죠. 저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제일 나쁜 게 뭐냐, 상대방이 소취하면 돈 주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되게 비싸지 보이는데 돈 받고 취하해야 되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형사 같은 게 취하는 게 많아요. 고소 취하하면은 그러면 한다. 그러면 돈 안 받았다. 다시 고소 못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많이 치거든요. 청구의 포기 인락. 청구를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건 됐고요. 인락은 뭐냐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양심적인 놈들은 그렇게 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취소송 또는 행정소송법에 있는 내용 전반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했고요. 좀 쉬었다가 1시간 더 하도록 하죠. 예.